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하노이 탑을 구체적으로 파이썬으로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지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어사이먼트를 좀 내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차지만 벌써 어사이먼트가 있지만 마감일은 제가 충분한 시간을 드릴 거고요. 제가 가능하면 어렵지 않도록 중간 눈높이에 맞춰서 지난 학기 때 혹은 이때까지 파이썬을 기초 교양 및 클래스 구형까지 배우신 학생분들이 다시 한번 파이썬에 대해서 예약어라던가 기본적인 문법 플러스 함수 그리고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인공지능의 아주 기초적인 예제가 될 수 있는 하노이 탑, 즉 탐색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과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 학기 때 이미 배웠지만 파이썬 기초가 조금 더 복습이 필요하시다거나 아니면 전혀 감을 못 잡겠어서 조금 더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따로 파이썬을 공부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과제를 할 때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지 힌트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 시간에 저희는 하노이 탑에 대해서 원리를 설명해 드리고 하노이 탑의 간단한 에피소드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기둥이 있고 그리고 기둥에 놓여진 원반의 개수에 따라서 결국에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움직여야 되는 액션의 개수가 달라지고 그 액션의 개수는 n이라고 하는 원반의 개수에 디펜드 하기 때문에 결국에 규칙적인 어떤 수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 앞서 보이는 것처럼 원반이 3개인 경우에 결국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만에 3개의 원반을 C라고 하는 목적 기둥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제공해드린 슈도 코드의 샘플은 C 언어인데요. C 언어에서 메인이라고 하는 코드의 시작 부분이 시작되는 메인 함수가 있고 이 메인 함수 안에서 하노이라고 하는 일반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노이라고 하는 일반 함수에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2번 호출함으로써 결국에는 재기함수라고 하는 함수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이런 개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재기함수가 호출되고 호출된 재기 함수에서 다시 한번 수행을 하고 수행이 다 끝나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서 결국에 원반이 맨 처음에 1번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제일 작은 원반이 A에서 C로 움직이게 되고 이 함수가 끝났기 때문에 결국에 이 함수를 호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두 번째 원반으로 두 번째 기둥으로 두 번째 원반이 움직이게 되는 게 출력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기함수가 다시 호출이 되면서 작은 원반이 C에서 B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그 다음 다시 한번 이 함수의 끝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 자리로 돌아와서 결국에 드디어 A라고 하는 기둥에서 제일 큰 원반이 C라고 하는 그쵸? 기둥으로 움직이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A 기둥에 있는 제일 큰 원반이 C로 움직이게 될 때까지 1, 2, 3, 4 이렇게 4번의 프린트문 저희 입장에서는 4번의 움직임이 존재한다. 요거를 트래킹할 수가 있었고요. 마저 두 번째 원반과 제일 작은 사이즈 원반을 C로 움직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원래 처음 하노이 함수에서 두 번째 하노이 재기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호출했을 때 아직 선반의 개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if가 아닌 else 부분으로 가게 되고 이 else 부분에서 결국에 하노이라고 하는 부분을 호출하게 되는데 그때 5번째 프린트문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B라고 하는 곳에 있는 원반이 A로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부모 노드로 다시 올라가게 되죠. 왜냐하면 자식 노드가 없기 때문에 즉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if문에서 n이 1인 경우
그죠? if가 실행됐기 때문에 else는 수행이 안 되고 이 함수는 끝나고 이 함수를 호출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부분에서 프린트문이 수행이 되고 그때 다시 한번 두 번째 원반이 B에서 C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프린트문 아래에 있는 하노이 탑이 다시 호출이 되면서 요 마지막 하노이가 실행이 되는데 이미 선반은 하나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제일 작은 사이즈가 첫 번째 원반에서 C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이제 수행이 되고 나서 이 함수를 호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함수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또 역시 이 함수가 끝났기 때문에 이 함수를 처음으로 호출했던 이 부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 안에서 하노이라고 하는 함수를 한 번 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노이 함수 안에는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하노이라고 하는 함수가 두 번이 호출되는 재기함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앞서 보이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7번의 액션이 취해지게 되고 이 7번의 액션이 다 완료가 되면 7번의 출력문 이후에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원반을 옮긴 횟수는 총 몇 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원반의 개수 n의 디펜던트에서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C라고 하는 언어를 배우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안 배우신 분들도 더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C라고 하는 언어를 살펴봤을 때에도 제가 슈도코드를 일부러 그래도 프로그래밍 랭귀지 중에 하나인 C로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만약에 제가 C로 제공하지 않고 슈도코드의 일반 형태인 좀 더 러프한 형태로 영어 스크립트 형태로 드리던가 아니면 플로우 차트 형태로 드렸다면 파이썬으로 코딩하는데 좀 더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파이썬보다는 좀 더 완벽하고 그 다음에 하이 레벨 랭귀지긴 하지만 메모리까지 컨트롤하는 C라는 언어를 잠깐 맛보기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reserved word는 사실 되게 비슷해요. 뭐 printf는 출력문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파이썬 reserved word 출력문에 해당되는 함수로 변경하시면 되겠죠. scanf라고 하는 거는 입력해주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입력 함수가 어떤 거였었는지 또 입력 데이터가 텍스트가 아니고 숫자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카톡이든 문자 이메일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립드 러닝으로 다시 한번 파이썬을 복습할 수 있는 제가 또 다른 영상을 좀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하노이라고 하는 일반 함수를 만드시는 거는 C 언어이든 파이썬이든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함수를 만드시고 그 함수 안에서 재기함수를 호출하는 이런 형태를 파이썬에서 한번 스스로 이번 기회에 꼭 작성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요 틀을 거의 유지하시면서 원반이 2개일 경우, 3개일 경우를 먼저 테스트하시고 그 다음에 4개일 경우에도 2의 4승 마이너스 1 정말 15번 만에 원반이 A라고 하는 기둥에서 C라고 하는 기둥으로 움직여지는지 스스로도 한번 직접 해보시고 노트에다 써보시면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코드로도 작성하셔가지고 정말로 내 코드가 잘 짜여져 있는지 검증도 하시고 그리고 2의 n승 마이너스 1이라는 일반항 수열도 정말 맞는 공식인지 그리고 본인 스스로 직관적으로 정말 이해가 되는지 개인 노트에다가 n이 2일 때, 3일 때, 4일 때를 충분히 연습하신 흔적을 남기시고요. 편하게 사진 찍으셔가지고 워드 파일 포트폴리오에 오늘 날짜 쓰시고 그 다음에 하노이 탑 연습이라고 타이틀 쓰시고 연습장에다가 쭉 기록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플립드 러닝 첫 번째입니다. 하노이 탑을 파이썬으로 구현하는데요. DFS라고 하는 게 결국에 Depth First Search입니다.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탐색의 기법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선형이 아니고 비선형, 즉 트리 기반의 탐색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깊이를 먼저 탐색해보는 Depth First Search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그 하노이 탑의 재기함수 형태를 보시면 루트라고 하는 부모 노드에서 출발을 했지만 바로 출력을 하고 수행하는 게 아니고 루트 밑에 차일드 노드가 있는지 보고 또 섭 루트가 상대적으로 변화가 됐을 때
또 다시 한번 그 밑에 child가 있는지 살펴보죠. 이런 식으로 깊이를 먼저 살펴보는 게 depth first search인데요. 이런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재기함수를 활용하시면서 C 코드를 어떻게 보면 제가 제공해드린 슈도 코드를 바탕으로 파이썬으로 하노이 탑을 구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노트에 코드가 돌아가는 원리를 그림으로 충분히 그리시면서 연습을 하시고요. 파이썬 각 명령어에 한글로 충분히 주석을 다르시고 실행 후 n의 값을 다양하게 변경해 보시면서 손으로 노트에다가 풀어본 결과와 같은지 코드를 검증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마감 일자는 9월 22일 밤 24시고요. 제출을 이메일로도 제출하시고 아이캠퍼스 어사이먼트에도 업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캠퍼스 어사이먼트에 업로드를 하실 때에는 개인 포트폴리오 워드 파일을 제출하시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노이 탑에 대해서 연필로 개인 노트에 풀어보신 스스로 많이 고민하신 흔적을 스마트폰으로 찍으셔서 그 사진을 포트폴리오 워드 파일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파이썬으로 코딩을 하시면 momo.py라고 하는 파일이 나오죠. 그래서 그 파일도 워드에다가 그대로 캡처해서 넣어주시고 결과 화면도 캡처해서 넣어주세요. 그래서 개인 포트폴리오 워드 파일에는 개인 노트에 스스로 고민 공부하신 흔적 사진 찍은 파일 그리고 파이썬 코드 파일, 파이썬, 결과 파일 이렇게 세 가지를 개인 포트폴리오 워드 파일에 붙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아이캠퍼스로만 받으시면 되는데 왜 이메일로도 제출하시나요? 하는데요. 이메일로 제출을 해놓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개인별로 더 빨리 확인하면서 제 나름대로 코드를 비교해보고 또 개인 코멘트를 필요시 빨리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구글 데이터베이스를 좀 활용하기 때문에 학생분들의 향후 과제가 조금 쌓이게 되면 개인 맞춤형으로 이 학생이 쭉 과제했던 거를 제가 한 번에 찾아보면서 이 학생이 지금 이 중간 눈높이에서 이 과정에서 잘 따라오고 있는지 제가 바로바로 코멘트를 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과제는 아이캠퍼스 어사이먼트뿐만 아니라 이메일로도 제출을 좀 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번거롭더라도 이메일로도 제출해 주시는데 이메일 제목은 항상 학번 언더바 이름, 그 다음에 이 과제의 이름, 하노이 탑 구현 1이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이메일로 제출하실 때는 첨부 파일을 momo.py라고 하는 파일과 그 다음에 아까 아이캠퍼스 어사이먼트에 업로드 하셨던 개인 포트폴리오 워드 파일 이 두 개를 첨부 파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개인 맞춤형으로 코멘트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플립드 러닝은 하노이 탑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되 파이썬으로 구현할 때 클래스를 디자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본인이 하노이 탑을 구현을 할 때 어떤 오브젝트를 내가 클래스로 디자인해야 되는지 충분히 고민을 해주시고요. 같은 개념으로 두 군데로 제출하시되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을 하실 때 조금 시간이 걸리실 수 있고 클래스를 디자인하는 걸 조금 어려워했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거의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플립드 러닝을 부지런히 차분히 성실하게 초심을 가지고 쭉 해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예제는 마지막으로 탐색의 기본 예제인데요. 퀸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퀸을 위치를 배치를 하는데요. 요 퀸의 개수는 8개가 되고 요 퀸은 같은 행, 같은 열, 대각선에 있을 때 서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한 같은 행, 같은 열, 대각선은 피해서 위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8명의 퀸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자, 요런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첫 번째 어떤 상태가 초기 상태가 필요하고 목표 상태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상태와 상태를 움직일 때는 어떤 연산자가 필요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각각의 퀸을 정해진 열에서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퀸을 위치를 시키고 두 번째 퀸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열은 겹치지 않고 행도 겹치지 않으면서 대각선이 아닌 곳에 점점점 위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초기 상태와 목표 상태를 달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를 연산자 집합으로 표현을 해보면 place i라고 하는 인덱스에서 i는 1부터 8까지 변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place i 연산자는 새로운 퀸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행이 겹치지 않도록 i번째 행에 배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정은 열이 겹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연산자 집합이 행이 겹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규칙을 만족시키면서 8명의 퀸을 위치를 잘 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간단한 어떤 하노이 혹은 퍼즐 혹은 뭐 엔퀸 이런 수준을 한참 뛰어넘어서 좀 더 지능을 가진 앞서 설명드린 거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무인 로봇을 이용한 공장 관리라던가 자동 물류 로봇 혹은 상점에서 어떤 매니저가 없는 무인 편의점 마켓인 아마존고 혹은 몰리 로봇이라고 하는 요리부터 설거지까지 자동으로 해주는 이런 다양한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기본적인 탐색을 바탕으로 만약에 사람 없이 로봇이 지능을 가지고 A라고 하는 위치에서 C라고 하는 위치로 원반을, 즉 짐을 공장에 있는 많은 아이템들을 움직일 수 있다면 이것은 결국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의 확장된 응용 예시가 될 것이고요. 또한 어떤 아마존고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물건을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설정할 때도 앞서 설명드린 기본적인 탐색 선반을 잘 움직이고요. 그리고 물건이 겹치지 않고 그리고 똑같은 물건은 클러스터 해놓되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오히려 다른 곳에 놔둬서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 무인 아마존 고라고 하는 매장 관리 그 다음에 로봇이 요리의 레시피를 학습을 해서 결국에는 요리를 재료를 끓여야 되는 건 잘 끓이고 섞어야 되는 건 잘 섞고 그리고 또 잘 양념을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요리를 잘 만들고 괜찮은 스레시홀드 이상의 맛을 내면서 그 접시라던가 이런 아이템들도 잘 설거지할 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에 위치 추적에다가 각각의 그 재료를 스텝 바이 스텝 아주 짧은 에폭 단위로 상태 변화를 연산자를 이용해서 잘 변화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예제에서 좀 더 확장되고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어느 정도 더 지능화된 인공지능의 응용 예시가 지금 앞서 보이는 무인 로봇을 활용한 공장관리, 자동 물류 로봇, 아마존고, 몰리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잠시 멈추시고요. 공부 안 될 때, 슬럼프 빠지실 때 이런 유튜브를 스스로도 더 찾아서 보시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유튜브 영상 3개는 꼭 시청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 대략 10분 이내이기 때문에 플립드 러닝이라고 좋게 생각하시고 요거를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까지 제가 탐색의 기본적인 원리와 기초적인 예제부터 인공지능 응용에 관련된 예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인공지능의 기초 지식, 러프하게 예제를 바탕으로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정말로 기계가 탐색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탐색을 하는지 그 탐색을 선형 혹은 비선형 혹은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는 centralized 혹은 일부분은 모르는 distributed 스킴, 기타 등등 탐색 기법을 나눌 수 있는 알고리즘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파이썬 구형 꼭 바로바로 조금씩이라도 시작하셔가지고 마감일 내에 스스로 좀 더 커퍼시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